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 본 영화 리뷰, 소마시네마 오늘 퍼스트 라이드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꽤 화제작인데 이게 후속적으로 뭐라고 해야지, 관객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코미디 영화 참 어려워요. 보면 제가 코미디를 되게 좋아합니다만, 뭐 헐리우드 영화 한참 인기 있을 때에도 헐리우드 영화 중에도 코미디 장르는 미국에서는 흥행이 잘 돼도 한국에서는 뭐 개봉도 못하는 경우도 뭐 수두룩하고요. 뭐 실제로 이 문화 코드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시대나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장르입니다. 퍼스트 라이드는 딱 이렇게 보면, 캐스팅을 보면 딱 그 히트작 생각이 나죠. 스물이라는 영화가 딱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이게 보면 느낌이 이 강하늘도 나왔던 영화입니다. 예, 강하늘도 나왔던 스물이라는 영화가 딱 떠올라요. 이렇게 뭐 왠지 젊은 배우들로 캐스팅이 되고 남자아이들이 쫙 등장을 하고 뭐 이러니까 뭔가 되게 그런 식의 영화가 떠오르는데, 좀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른 영화입니다. 자, 이거가 어떤 영화인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퍼스트 라이드의 연출자는 남대중 감독인데, 남대중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배경은 이제 2023년에 나왔던 30일이라는 영화에 슬리퍼 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되게 사이가 나빴던 부부가 이제 그 기억상실증이라는 사실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또 가까워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인데, 되게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격한 언사가 거듭되면서 나타난 뭐 그런 코미디여서 관객들의 기호에 잘 맞아가지고 생각보다 크게 흥행을 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퍼스트 라이드 이전에, 이제 30일 이전에는 기방도룡이라는 이준호 주연의 영화죠. 이 영화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들었습니다만, 요런 영화랑 그다음에 위대한 소원이라고 또 나름대로 그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되는 영화인데,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 관계, 잭스,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뭐 노력한다는 뭐 그런 얘기죠. 이거 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화기도 한데, 또 이렇게 그 코미디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꽤 또 재밌는 구석도 많은 영화였습니다. 사실 뭐 이 영화 퍼스트 라이드라는 영화의 목표도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그 2시간 1시간 40분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웃기게 하자 이건데, 그게 이제 썩 반응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보면 이 지금 제가 이례적으로 네티즌 그 점수를 갖고 왔어요. 네이버에 네티즌 점수인데, 1점에서 2점을 준 관객이 48%, 절반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9점에서 10점을 준 관객이 36%니까 거의 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트렌드가, 좀 한 구석이 싫으면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대개 영화들이 그렇던 것처럼 이 영화는 괜찮은 부분도 있고 별로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저의 관점을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별점은 박병식 평론가, 뭐 짧으니까요, 해프고 난잡하다. 역시 극과 극이네요. 예. 김현수 평론가는 웃다가 울게 만드는 바보들의 여행입니다. 사실 바보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 영화고요. 퍼스트 라이드라고 하는 것처럼 뭐 이들이 지금 짐을 메고 있죠. 여행을 갈 것 같은 남자 아이들의 뭔지 좌충우돌 코미디 같은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코미디 장르의 또 이 일종의 뭐죠? 이런 로드 무비는 또 흔한 성격이죠. 뭐 제가 그 유명한 행오버 시리즈를 비롯해 가지고요. 자, 퍼스트 라이드는 이렇게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하늘이 연기하는 태정이라는 인물은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냥 완벽한 애라는 성격입니다. 물론 이제 코미디 영화 등장인물답게 텐션이 좀 과잉된 면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영화에 이제 김영광이 연기하는 도진이라는 인물은 좀 모자란 놈인데, 원래 이제 설정상으로 농구를 하다가 부상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이제 꿈을 잃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시 DJ의 꿈을 꾸는 뭐 그런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더 등장을 해요. 이제 산에 남자들 친구들 두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연민이라는 인물은 차은우가 연기하는데 이 영화의 시작 지점의 나레이터이기도 합니다. 차은우의 목소리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강영석이라는 인물은 금복이라는 인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선화라는 인물이 이제 옥심인데 이 인물은 이제 이 등장인물들에 비해서 4명에 비해서는 조금 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한선화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코미디 감각은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선화 배우의 그런 좀 그 코미디적인 그런 좀 치고받기, 그 뭐라고 스크루볼 코미디적인 그런 대사 주고받기라든가 그런 뻔뻔한 연기 같은 건 상당히 능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캐스팅이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뚜렷한 배우들의 그 캐릭터성을 좀 잘 살렸다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해졌을 것인데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 생기면서 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설정은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이제 차은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역은 조효준이라는 친구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차은우의 그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고요. 원래는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되게 미숙아라 자기 이제 나레이터가 나오면서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굿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비싼 굿을 살려서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빠 엄마의 노력에 의해서 간신히 이제 조금 기력을 회복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유치원 시절부터 혼자 지내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 3명의 남자아이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친구가 되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캐릭터가 되게 만화적이지만 뚜렷한 캐릭터를 주고 있는 게 일단 개성을 주고 있는 강하늘 캐릭터인 정태정은 공부를 지금 맨날 책을 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키가 큰 인물이 이제 김영광 배우가 연기하는 고도진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강영석 배우가 연기하는 개근복이라는 이름의 친구예요. 개근복은 이름이 개성이 없어 보이는데 약간 감독은 이 인물에게 불교 집안의 그러니까 스님의 자식이라는 설정,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뭐 대처성, 그러니까 뭐 엄마가 스님이고 본인이 그 절을 물려받아야 되는 뭐 그런 설정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약간 일본 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이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기는 어렵죠.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종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30분이 타이틀이 퍼스트 라이드라는 타이틀이 뜨는데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전까지 에피소드는 그 이들이 고등학생인 친구 4명이 어떻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을 향하는 장면까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고딩 시절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영화의 재미있는 부분은 이 앞부분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태정이라는 인물은 물론 그가 뭐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 이런 친구인데 뭐 사실 뭐 있을 법한 이게 사실 약간 그 요즘 분위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애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그 이게 끼리끼리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그룹이 좀 많이 지는 편이라서 이렇게 막 다양한 성격이 있는 친구들이 좀 어울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태정이라는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괄괄해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장면의 경우도 이 한선아 맡은 캐릭터이죠. 한선아 맡은 캐릭터인 진옥심이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가 거의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캐릭터가 이 정태정이라는 인물을 좋아하게 된 그 2가지 반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옥심이 깡패 동네에 있는 그 학폭 당할 위기에 처하자 동네 깡패 같은 옛날에 많았으니까 이게 약간 좀 설정이 이게 주인공들이 30대라서 조금 더 어린 시절 10대 시절이라고 하면 10년 전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그 고3 때니까 18살에서 한 28살 한좀 10년 좀 넘어가 봐야 되나? 대충 그쯤으로 봐야 되나? 10년 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여행을 2번 떠납니다. 이 영화는 30분 영화의 러닝타임 오프닝 그 타이틀이 뜰 때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에 에피소드의 여행을 가려는 게 좌절된 다음에 다시 10년이 지난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얘기고 목적지는 다 그 저기 뭐야
태국입니다.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배경이에요.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이 저는 EDM에 관심이 없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S20이라고 이런 한국에도 페스티벌을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포스터 이런 게 좀 보이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거 자세하게 이걸 뭐 뮤직 페스티벌이 주요 배경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인물이 이렇게 리브 떠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깡패들한테 빨리 가라라고 했는데, 이 전 에피소드에서 강아들한테 한번 당한 이 깡패 그룹의 어떤 아이가 이 애들을 빨리 쫓아내서 애들한테 빨리 도망가자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도 이제 한선화가 연기하는 진옥심이 이 정태정에게 반하죠. 영화는 사실 이제 이 한선화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서브 캐릭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 네 명의 인물이 이제 영화 전체 서사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티셔츠를 펼치고 있는데 영화에서 DJ 사우스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란 워커라든가 뭐 이런 사람 같은 이 EDM DJ의 이제 팬입니다. 이 차은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그 DJ가 되는 게 꿈이에요. EDM DJ가 되는 게 꿈이고, 얘 지금 정태정, 강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셋은 성적이 그냥 별로인 걸로 바닥권에서 놀았던 친구들로 등장을 합니다. 한 40명대로 보니까 지금 한 80년대생들 정도의 연령대 배경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성적은 좀 하위권인 것 같고, 정태정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차은우라는 그 캐릭터, 안현민이라는 캐릭터가 연민을 일으키는 캐릭터인가? 그러니 배경 설정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름은 그러네요. 연민이라는 친구가 뉴질랜드로 간다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민을 떠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가자는데, 뭐 대한민국의 80년대생들이라면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딩들이 무슨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뭐 환영을 받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재밌는 캐릭터니까 맨날 어떤 애냐면 그 전국 12등을 했다고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내가 미친놈이다, 3시간만 자야 되는데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허락도 못 받고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결과물을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결과물이 이제 요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김영광이 고도진이 이제 좀 허락 좀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지만, 역시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DJ가 되겠다고 하는구나. DJ 학원 수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영화의 사실 이 앞부분이 재밌는 건, 이 코미디라게 하는 게 관객들과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머죠. 그러니까 뭐 차은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약간 말장난으로 차은우가 제일 웃기는 사람이다. 왜 얼굴만 봐도 웃기니까, 뭐 이런 식의 뭐 외모가 워낙 뛰어나니까 뭐 그런 식의 농담을 많이 하는데,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차은우가 있으면 남녀는 아니구나, 여의 노와 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웃고 있죠. 그런 장면이, 이런 등장면은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웃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에서 뭔가 좀 유쾌함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익숙한 얘기예요. 사실 뭐 김영광 캐릭터가 DJ하고 안무해준다고 얘네 지금 강하늘래 집 옥상에서 이제 노숙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노숙자 이게 냄새난 뭐 이런 식까지 사실 안 가겠지만 좀 과장된 유머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얘가 밥을 주는 장면인데, 어쨌든 뭐 뻔하긴 하지만 또 우리에겐 익숙한 농담 같은 거라서 뭐 어느 정도 웃음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만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얘가 해낸 짓거리가 이제 이 정태정이라는 강하늘이라는 인물이 이제 수능 만점 전국 1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당연히 한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허락을 하게 되죠. 허락을 되고 태국에 있는 그 EDM 송크란 페스티벌에 가겠다고 설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무리수들이 좀 나오는데, 영화에 이제 이 30분이 끝나는 시점에 타이틀이 뜨기 끝나는 장면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여행을 가느냐, 이제 공항 가는 버스가 중간에 휴게소를 가고, 공항 가는 제가 봤을 때 인천대교를 건널 때 휴게소 같은 건 없는 것 같지만, 뭐 어쨌든 뭐 이게 뭐 수도권에서 봤을 때는 뭐 없지만 얘들이 사는데 수도권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 휴게소를 가는데, 휴게소에서 금복이가 이 저기 스님이 될 금복이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그 휴대폰을 뭐 빠뜨리고 뭐 이러는 에피소드 같은 게 나와요. 좀 화장실 유머 같은 건데, 또 그 장면에서는 또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이게 또 화장실 유머로 또 일관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야? 그런데 화장실 유머는 또 그 장면 말고는 별로 없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버스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버스 떠나버리고 이들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게 다음 태국 가는 비행기 표가 없더라, 일주일 후에나 있고, 결국은 그럼 페스티벌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건데 뭐 별로 의미도 없다 이러면서 다음을 기약하자 이러고서 이제 하늘을 향한단 말이죠. 하늘을 향한다는 에피소드부터 뭔가 조금 틀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흐릅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 뜨고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친구가 있죠. 뉴질랜드로 이제 분명히 영화상으로 연민이는 떠났을 테니까 이제 세 명의 친구가 남아있는데,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가 좀 이 타이틀 뜬 다음에 에피소드가 좀 지난 다음인데, 정태정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한국 최고의 대학을, 한국의 유명한 S대학을 나와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이 고지고대로의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서, 최기아 배우가 이제 출연해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뭐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보좌관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일단 엄청 바쁘고, 당대회를 앞두고서 이제 당대표 선거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 일종의 되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근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머리를 빡빡 깎은 이 친구, 금복이의 경우에는 그 엄마에 의해서 강제로 머리가 밀리고요. 원래는 그래서 영화에 이 사람의 데뷔되기 위해서 젊었을 성인 때는 이제 되게 레게 파마를 하고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타투이스트 막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좀 뜬금없지만 엄마한테 혼나고 밀려서 좀 있으면 출가를 앞둔 상황이에요. 얘도 이제 출가 전에 속세인으로서 보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캐릭터의 설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같은 경우는 제일 비극적입니다. 뭐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정신병에서 약을 잘 복용하지 않으면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상태의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약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이,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영화가 그 피출성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롯상으로 이들이 왜 이런 그 현 상황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등장을 하거든요. 후반부에 등장을 하고 영화의 이제 되게 중요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 납득하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영화를 전개를 해보면 제4의 제5의 등장인물이죠. 한설아가 연기하는 이제 옥심은 이제 역시 영화 이제 그 회상 장면을 통해 가지고 왜 옥심이가 이 태정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설정이 등장합니다. 아까 앞에 깡패 장면하고 뭐 어렸을 때 첫 등장했을 때의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래시백으로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이제 캐릭터를 설명을 하고, 옥심도 이제 캐릭터에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일차적으로 그 영광이한테 면회를 가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김영광이 연기한 고도진에게 이제 이 두 친구가 면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영광이가 이제 좀 퇴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자는 계획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쪽 영광이 고도진이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이제 행색을 봐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항에서 모여 있는데, 보면 이 정태정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뭐 간신히 그 설득력 있는 연설문을 통하여 이 공항 여행 휴가를 받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복의 경우에는 마지막 출가 전에 이제 뭐 가출하다시피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광, 고도진이 등장하는 인물은 저렇게 짐을 잔뜩 싣고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각각 소소한 그런 개그적인 이제 농담들을 하죠. 이쪽에 김영광이 사실 영화의 앞부분에 맨 처음에 정신병원 장면에 나왔던 상태 정도로 심각한 그 분열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뭔가 좀 약간 이 개념이 약간 뭔가 좀 그 바보, 그 캐릭터에 가까운 캐릭터로 이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설정들을 이제 서로 이제 보듬으면서 뭐 약간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벌이는 그런 식의 농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의 경우도 개근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눈 뜨고 자는 기술이 있다는 건 영화의 앞부분에서 고등학교에서 등장할 때 고등학교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타야로 갑니다. 파타야가 주요 배경이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가이드로 이제 픽업하러 나오는 인물로 이 그 고규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뭔가 좀 이 영화가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뭐 이 되게 올드카를 끌고 나와서 뭐 되게 신나는 분위기로 저 EDM이 흘러나오고 뭔가 뭐 신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화에 보면은 차은우라는 캐릭터, 차은우가 연기하는 안현민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그 중년 에피소드부터는 30대 에피소드부터는 거의 이제 저렇게 인형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할 거에 대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기대감은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이 과연 이제 나중에 뭐 이 꿈을 이뤄서 DJ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의 DJ로 깜짝 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이런 뉴질랜드에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요 플롯이 돼요. 그래서 파타야의 뭐 이런 배경, 뭐 이게 뭐 한 장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뜬금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객들의 반응은 갈라질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웃기는 거긴 하지만, 뭐 이 고규필이 연기하는 타이벅이라는 인물은 정말 뜬금없는 캐릭터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들을 픽업하러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올드카까지 끌고 나온 다음에 저렇게 갑자기 이제 뭐 사고가 났죠. 이 퇴위 현지인의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이 뭐 교통사고 티격태격 하니까 말리는 이 강하늘을 갖다가 폭행해버리고 이제 그 경찰이 튀니까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첫 번째 유치장 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유치장 두 번 가게 되는데, 경찰과 많이 연관성이 있죠. 경찰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태국을 좀 뭐 가보시거나 동남아에서 리조트에 이제 화려한 리조트를 검색하신 분들이 줄만한 판타지를 어느 정도는 살짝 채워주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차은우 캐릭터 조효준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인형으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지금 뭐 안 보신 분들을 더 이상 뭐 듣지 않고 오고 싶으시다면 역시 또 중단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스포 있음이라도 알지. 자, 어쨌든 이 차은우라는 캐릭터가 없단 말이에요, 영화의 중반에. 그렇다면 이 영화의 불안감, 일말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아니면 얘가 없어진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이제 그걸 설명해 주지 않고 영화를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그 플롯의 구성상으로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좀 가볍게 계속 흘러가는 에피소드로 가요. 뭐 당연히 뭐 열대지방에 가면 즐거운데, 이들의 과잉된 태도와 이런 뭐 장난스러운 모습들은 그냥 보고 있어도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냥 즐겁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뭐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EDM과 연관이 꼭 있기 때문에 클럽을 간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카라 출신의 강지영 배우가 그 이쪽에 카메오처럼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뭐 EDM DJ 부스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난입한 그 정신이 좀 안 좋은 도진이가 김영광이 연기하는 고도진이 난입을 해서 이제 뺑판을 치는 바람에 이제 막 또 약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뭐 발작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간씩 좀 반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코미디 영화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형성이 되죠. 뭐
이게 본인들이 뭐 미친 짓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이게 약간 어, 뭔가 엮여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좀 민폐적인 경향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사관 직원으로 이제 이 윤경호 배우가 영사관 직원으로 등장해서 이들을 이제 유치장에서 빼주는데, 이건 이제 두 번째 유치장을 간 장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것 때문에 벌어지게 돼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잘 거면서 유치장에 잘 거면서 그러면서 왜 호텔에 숙소를 가자 그러면서 숙소에 왜 가냐, 어차피 유치장에 잘 건데 이러면서 며칠 더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좀 뿔난 표정을 지닌 영사관 직원도 이제 뭐 역시 또 특유의 윤경호 배우 특유의 좀 그런 재밌는 연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제 마지막 모험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모험이란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또 마침 또 이 캄보디아에 지금 한국민들이 살해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시키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영화가 홍보하고 있었던 톤과 매너랑은 좀 너무 급전개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영화적으로 봤을 때 포석을 안 깐 건 아니에요. 강지영 배우가 연기하는 실비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뭐 그들과 이제 뭔가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좀 뜬금없이 넘어간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전개라는 느낌이 분명히 좀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영화가 전혀 코드상으로 범죄적인 느낌들과,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기대했던 것이 이제 이들의 어쨌든 행복한 여정이라든가 좀 코미디적인 좀 즐거움들을 기대를 했을 텐데, 막 이렇게 경찰 특공대가 등장한 정도 심각한 상황이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영화가 좀 난데없지 않을까, 톤 앤 매너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런 전개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맨 마지막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차은우가 연기하는 조효준이라는 인물은 어디가 있는가가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을 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강하늘.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은 정치인을 꿈꾸는 친구, 강하늘이 연기하는 인물, 정태정이라는 인물은 뭐 길게 설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정당에서 총망받는 인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인을 꿈꾸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전에 국회의원과 한 약속, 보좌관이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비행기는 가버리고, 그렇다면 과연 정태정은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요즘에 사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즘에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영화에서 코믹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좀 뜬금없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퍼스트 라이드를 보면서 뭐 영화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그런 좀 당황스러운 좀 뭐 그냥 흥겨운 코미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tum입하거나 아니면 좀 이 영화의 좀 톤 앤 매너가 좀 무너져 버리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에 기대했던 기대치랑은 좀 벗어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기대한 대로 영화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겪었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영화라는 영화는 처음 보면 영화가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좀 얼얼해요.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막 짜증도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 그 영화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지만 되게 오묘한 감정을 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퍼스트 라이드를 두 번 볼 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영화 상당히 평이한 플롯으로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가 이제 가는데, 뭐 사실 뭐 난장판 코미디라는 게 예상 밖에 거기까지 간다고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캐릭터들도 비슷한 방향에서 그 비슷한 톤의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퍼스트 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좀 그런 코믹한 부분들의 연결성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흐트러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은 안현민 역할을 한 차은우가 결과적으로 시작과 끝을 해요. 시작 끝을 해요. 근데 그의 존재가 과연 어디 있는가는 사실 또 영화에 숨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등장인물들이 남자애들 4명이었다가 지금 3명이 됐다는 것만을 해도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라이드는 조금 이 영화가 홍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표하고 있는 대중적인 코미디를 지향하기에는 후반부 플롯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숨겨놓은 플롯이 후반부에 다시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고 좀 실망스럽게 풀어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호불호가 좀 뚜렷하고 조금 더 불호가 많지 않은가. 왜냐하면 영화가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하지만 좀 울고 웃기는, 그러니까 웃고 울기는 거죠. 웃기다고 울리는 한국형 대중 영화의 공식은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는데, 한국 영화 본 지도 한 40년이 넘었는데, 뭐 흔히 보던 방식 아닙니까? 90년대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쭉쭉쭉 흘러왔던 방식인데, 이 영화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는 좀 식상하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스물이라는 영화를 언급했던 것도, 이병헌 감독의 스물은 뭐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이드 좀 기대가 컸거든요. 요즘에 좀 웃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웃고 싶은 영화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앞부분 좀 웃다가 뒷부분 좀 그냥 그러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영화였다.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네, 이상 퍼스트 라이드였습니다.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